어느 날 아침 문득 거울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을까?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고 일도 안정적이고 남들이 보기엔 부족함 없는 삶인데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느낌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이 인생의 정오라고 불렀던 중년이라는 시기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오후는 아침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아침의 목적이 저녁에도 그대로 유효할 수는 없다고.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신비로운 전환의 시간을 탐험해 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중년에 이르러 이런 내면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 영혼이 보내는 가장 아름다운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오전, 즉 전반부의 과제입니다. 윤은 이 시기를 확장의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바깥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의 에너지를 외부로 투사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고 생존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융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인생의 오전에 성공적이었던 사람일수록 오후에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왜 그럴까요? 외부 세계에서의 성공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가면, 융기 페르소나라고 부른 그것을 너무 완벽하게 쓰게 됩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유능한 직장인, 효도하는 자녀, 배려 깊은 배우자, 이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동안 정작 가면 뒤에 있는 진짜 나는 점점 잊혀집니다. 그리고 중년에 이르러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면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바쁘니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하지만 그 두드림은 점점 커집니다. 어느 날은 이유 없는 눈물로, 어느 날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으로, 또 어느 날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충동으로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중년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윤은 이 시기를 인생의 정오라고 불렀습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오른 순간, 그림자가 가장 짧아지는 그 시간.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태양은 서쪽을 향해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오전이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이었다면 오후는 내면 세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바깥을 향해 달려갔다면 이제는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중년일까요? 왜 젊었을 때는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의 전반부에 이런 내면의 질문들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징조일 수 있다고. 젊은 시절에는 외부 세계와 씨름하며
자아를 확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년에 이르면 우리는 충분한 경험과 성숙함을 갖추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더 깊은 질문을 던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유독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 체면을 지키는 삶,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 이런 가치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정작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나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타인의 기대를 모두 제쳐두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윤기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비로소 타인과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면과 가면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관계 말입니다. 이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페르소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융은 페르소나를 사회적 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는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그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생깁니다. 가면이 곧 나라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중년에 오면 이 가면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 역할을 다시 쓰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가면 뒤에 숨지 말고 진짜 나를 드러낼 준비를 하라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페르소나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융은 거기에 그림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감정들, 억압해온 욕망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숨겨온 특성들, 이 모든 것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두려워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부정해온 것이니까요. 하지만 융은 강조합니다.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고. 그림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빛을 받지 못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림자 속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력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분이 있다고 합시다. 항상 참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중년에 이르러 이유 없는 분노가 치솟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동안 억눌러 왔던 분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자기 주장이 그림자 속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이 분노를 인정하고 건강하게 통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힘을 얻게 된다고. 또 다른 예로 평생 강하고 독립적인 모습으로 살아온 분이 있다고 합시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중년에 이르러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그동안 부정해왔던 의존성, 타인에게 기대고 싶은 욕구가 그림자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취약함을 인정하고 통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만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정하고 싶었던 모습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융은 이것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삶의 부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 폭발,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 이 모든 것이 그림자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림자를 만나고 나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융은 이것을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만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마는 남성 내면의 여성적 측면이고 아니무스는 여성 내면의 남성적 측면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성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란 많은 분들은 이 내면의 반대 성별 에너지를 억압해 왔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하고,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여자는 부드러워야 하고, 주장을 강하게 하면 안 되고, 감정적이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성숙은 이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를 이룰 때 온다고. 중년의 남성이 갑자기 예술에 관심을 갖거나 감정을 더 섬세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동안 억압되었던 아니마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중년의 여성이 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커리어에 대한 야망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아니무스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통합할 때 우리는 더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우리는 마침내 자기, 윤기 셀프라고 부른 그것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란 우리 존재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괄하는 우리의 전체성입니다. 자기를 만난다는 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나 사회적 역할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온전한 나 자신 말입니다. 융은 이 자기의 실현을 개성화 과정의 궁극적 목표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기의 실현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깊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더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이 여정에서 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라고 보았습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꿈이 더 생생해지거나 반복되는 꿈을 꾸거나 이상하고 상징적인 꿈을 자주 꾸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융은 꿈을 해석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 사전처럼 일률적인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징이라도 각 개인에게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이 당신 개인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 무너지는 꿈을 꾸었다고 합시다. 이것은 불안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낡은 구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세워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잃는 꿈은 두려움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중년의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왜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이제는 견디기 힘들까? 융은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의식이 더 깊어지고 섬세해졌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개성화의 과정을 걸으면서 우리의 감수성은 정교해집니다.
예전에는 무시할 수 있었던 부조화, 위선, 공허함이 이제는 참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표면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깊이와 진정성을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외롭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왜 변했냐고 물을 수 있고, 친구들은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오길 바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개성화는 외로운 여정이라고. 그것은 집단의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개인이 되는 과정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여정이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비로소 타인과도 진정한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역할과 역할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윤근 중년을 인생의 오후라고 불렀지만 그것이 쇠퇴나 하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시기를 영적 성숙의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외부 세계를 정복했다면 이제는 내면 세계의 보물을 발견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보물은 외부의 그 어떤 성취보다 더 깊은 만족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중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꿈을 다시 꺼내보거나 전혀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다른 부분들이 표현되고 싶어 하는 신호입니다. 융은 이것을 환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완전한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이 과정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영혼의 목소리를 따르는 용기.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용기란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중년의 위기를 겪는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아직도 어떤 낙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 자신도 평생 자기 분석과 성찰을 계속했고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대하는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개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원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융이 말한 원형이란 인류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패턴과 이미지들입니다. 현명한 노인, 영웅, 어머니, 속임수꾼 같은 원형들이 우리의 꿈이나 상상 속에 나타나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현명한 노인의 원형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지혜를 전하고 싶어지거나 후배들을 멘토링하고 싶어지거나 더 깊은 의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현자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원형과 연결될 때 우리는 삶의 경험을 지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동시성,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중년의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우연히 읽은 책의 구절이 정확히 지금 필요한 메시지였다거나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정확히 필요한 조언을 해주었다거나 꿈에서 본 상징이 현실에서 나타났다거나 융은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미 있는 연결로 보았습니다. 이런 동시성의 경험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주가 혹은 우리의 깊은 무의식이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고 존중할 때 우리는 삶의 더 깊은 리듬과 연결됩니다. 중년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죽음은 추상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에 이르면 죽음이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친구가 병에 걸리거나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유한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융근 죽음에 대한 성찰이 개성화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을 더 깊이 살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명확해집니다. 융근 또한 죽음을 단순히 끝이 아니라 변화로 보았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을 순환의 일부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관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삶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년의 위기를 겪으면서 종교나 영성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융 자신도 종교적 경험과 영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에는 종교적 기능, 즉 의미를 추구하고 초월적인 것과 연결되려는 본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를 믿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성을 탐구하고 삶에 더 깊은 의미와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명상이나 요가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자연과의 교감일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예술이나 음악일 수 있습니다. 윤근 현대인이 겪는 많은 고통이 영적 공허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습니다. 중년의 위기는 바로 이 영적 갈증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고 채워갈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를 경험합니다. 개성화의 과정은 결코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다가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을 나선형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지점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매번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고 조금씩 더 통합하며 조금씩 더 온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빨리 변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 답을 얻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 평온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영혼의 성장은 급할 수 없다고. 마치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그것은 자연스러운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년의 위기를 겪는 동안 우리는 종종 고독을 느낍니다. 하지만 융은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진정한 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밖으로 끌어냅니다. 소셜미디어, 뉴스, 업무, 각종 알림들, 우리는 거의 혼자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윤근 강조합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는 시간 없이는 진정한 자기 발견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산책, 일기 쓰기, 혼자만의 시간. 이런 것들이 개성화의 과정을 돕습니다. 융근 또한 창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년에 이르러 갑자기 그림을 그리고 싶어지거나
글을 쓰고 싶어지거나 음악을 배우고 싶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창조적 에너지가 표현되고 싶어하는 신호입니다. 융 자신도 만다라를 그리거나 돌을 조각하는 등의 창조적 작업을 통해 자기 자신을 탐구했습니다. 창조적 표현은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쓸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것들을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 자체가 치유적이고 통합적입니다. 완벽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윤근 개성화 과정에서 집단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이 되어가지만 동시에 인류의 일부입니다. 진정한 개성화는 사회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정성 있게 사회와 관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우리는 사회에 더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봉사나 기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개성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의미를 발견하면 그것을 세상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융은 이것을 생성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남기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전하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욕구 말입니다. 중년의 위기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 관계가 흔들리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변화하거나 오래된 우정이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두 사람이 각자의 개성화 과정을 존중할 때 가능하다고. 배우자가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독립해 가는 것을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자유와 가능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와 멀어지는 것이 배신이 아니라 각자의 여정을 존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융은 중년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았습니다. 인생의 오후는 오전과는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에 신선함은 없을지 몰라도 석양에 깊은 빛깔이 있습니다. 젊음의 열정은 없을지 몰라도 경험에서 우러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정복이 아니라 내면 세계의 발견이라는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년에 이르러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서, 사회적 역할에서, 젊음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융의 개성화 이론은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사는 방식이고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입니다.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혼란, 불안, 공허함은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진실을 향해 당신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성취보다 더 큰 만족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정오에 우리는 아침과는 다른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이제는 확장이 아니라 깊이로, 성취가 아니라 의미로, 역할이 아니라 존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중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여정을 신뢰하세요. 윤기 말했듯이 우리 안에는 이미 치유와 전체성을 향한 본능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칼 융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 여정을 시작하거나 계속해 나갈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중년의 여정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어떤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영감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갑시다. 함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갑시다.